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국대 치의학과 19학번, 당국대 치의학과 2학년 19학번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2020년 11월 9일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제는 Matrix Elasticity Direct Stem Cell Lineage Specification 이라는 주제인데, 이걸 번역을 하자면 기질탄성이 줄기세포의 분화 방향성을 결정한다라는 주제에 대한 논문을 가지고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의 주제에 앞서 MSCS, Mesenchymal Stem Cells라는 말의 줄임말로 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말을 해볼 텐데, 우선 줄기세포는 미분화된 세포로 특정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세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MSCS는 줄기세포 중에서 중간엽에서 유래된 중간엽 줄기세포입니다. 이 중간엽 줄기세포는 기질의 강도, 방금 말씀드린 이 Matrix Elasticity, Direct Matrix Elasticity에 의해서 기질의 탄성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때 이 매트릭스 엘라스티시티는 스티프니스 말 그대로 다른 말로 하면 강도와 비슷한 말인데, 이 스티프니스는 포컬 어디션 스트럭처과 사이토스켈레톤에 영향을 줍니다. 이 포컬 어디션 스트럭처는 중심부착 구조라는 말을 의미하고, 그리고 사이토스켈레톤, 스포 물리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이때 이 기질 탄성도에 의해서 이 줄기세포의 분화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이 줄기세포가 어떻게 기질의 탄성도를 감지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MSG가 주변 환경, 즉 매트릭스를 당기는 행위를 합니다. 두 번째, 주변 환경 매트릭스를 디포밍, 허물며 생기는 힘이 세포의 기계적 변환자를 거쳐 신호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우선 주제에 앞서 MSCS 중간엽 줄기세포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실험은 기질의 강도에 따른 줄기세포가 어떤 세포로 분화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사진에서는 엘라스티시티, 즉 마이크로 엘마 미세 환경에서의 그 탄성도에 따른 이 MSCS가 어떻게 분화되는지 관찰했습니다. 우선 1kPa 정도의 힘은 엘라스티시티는 보통 브레인 뇌조직에서의 환경과 비슷하고, 그리고 10kPa는 머슬 조직과 환경이 비슷하며, 마지막 100kPa는 콜라지니어스 뼈 조직 환경과 비슷합니다. 실험 결과 0.1에서 1kPa에서는 브레인 뇌조직 뉴런의 형태가 나와 있고, 그리고 8에서 17kPa에서는 머슬 조직의 형태의 머슬세포, 근육세포와 비슷한 형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25에서 40kPa에서는 오스티오블라스트와 같은 세포와 비슷한 형태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줄기세포의 분화가 기질 강도에 의해 의존이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 조직과 유사한 강도의 기질에서 더 잘 분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우선 첫 번째로 0.1에서 1kPa의 낮은 강도에서는 기질에서 인자들의 높은 비중에서 보이는데 초기통과 MSC보다 5배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숙 뉴런 표지인 NEFL과 NCAM, 이 미성숙 뉴런의 표지인 NES-TUBBS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이고, 이 뉴런과 같은 강도의 기질에서 신경성 전사인자들이 크게 발현이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중간의 사진은 11kPa의 중간 정도 강도의 기질에서 인자들이 높은 비중을 보이는데, PAX 활성체랑 근육 형성 인자들, 예를 들면 PAX7, PAX3, 그리고 MIOD1, 결국 근육과 같은 강도의 기질에서는 근육 형성 인자들이 크게 발현이 되고, 그리고 34kPa에서의 높은 강도의 기질에서는 골형성 기전 BGLAP, 그리고 오스티오칼신, CBFA1 같은 뼈와 같은 강도의 기질에서는 뼈 형성, 골 형성 기전들이 크게 발현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결과는 세포골격과 전사 인자도 분화 방향을 보여주는 것인데, 부드러운 기질에서는 신경성 기질을 의미하는데, 신경세포 골격 표지인 B3 튜뷸린 표지로 그 NFH나 PNFH, 아까 말씀드린 가지에서 분지한 형태로 나타난 B3 튜뷸린이 나타나 있고, 이때 1kPa 미만의 기질에서만 의미 있는 농도로 나타난다는 건, 즉 부드러운 이 뉴런 줄기세포가 신경세포로 분화가 되려면 이러한 1kPa 정도의 기질탄성도에서만 발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의 그 두께, 기질의 두께가 3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 나노미터 정도는 딱딱하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리고 27 플러스 마이너스 10kPa는 옹축된 콜라겐 겔을 의미합니다. 이때 MSC의 골 형성 계통의 기질 범위는 오스티오드의 형성 범위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분화는 기질에 의존한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딱딱한 기질, 골형성 기질을 의미하는데, 배양 7일 뒤 HFOB 고라세포와 50%가량 유사한 발현이 형성이 되면서, 이때 HFOB와 대조를 해봤을 때 이 CBFA1이라는 뼈 발생의 중요한 초기 표시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PPT에서는 유도배체를 추가해서 실험한 실험 결과인데, 우선 첫 번째 A 그래프는 근육에서의 그 그래프인데, 근육
MIM, 근원세포 유도매체에서 근육 발생을 촉진하는 것인데, MSG, MIM은 마이오디 양이 기준치 이상이고 C2C12와 그래프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MSG, MIM, 블랍스테인이 추가가 되면 마이오디 양의 기준치가 이상이 되고, 그리고 C2C12에서 보이는 정해진 점이 없습니다. 결국 유도배지 세포 모양 NMM2와 상관없이 세포와의 분할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을 의미할 수 있죠. 그리고 B는 MSC와 OIM이 초과된 것인데 CBF 알파1의 기저 발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혼합된 NFC 표현은 MSC를 1주 배양하고 MIM을 첨가를 한 경우 베타3 튜뷸린이 농도가 절반이 감소하며 마이오딘은 증가를 하고 결국 B3 튜뷸린과 마이오딘은 모두 관찰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건 D그래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E에서의 그래프는 MSC를 1주 배양하고 OIM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베타3 튜뷸린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도가 절반이 감소하며 CBF 알파1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 베타3 튜뷸린과 CBF 알파1이 모두 관찰되고 혼합된 표현이 나타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C 같은 경우에는 MSC에 비해 만약에 유도매체를 추가한 경우 그냥 순수한 MSC에 비해 모든 기질에서의 발현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PPT에서는 미오신의 기졸 강도에 따른 동시 발현과 NMM2의 핵심 역할에 대한 실험 결과에 대한 PPT 설명입니다. 우선 분화될 세포의 장력은 기질 강성을 통해 조절이 되는데 이때 초점 도착을 통해 줄기세포로 힘이 전달이 됩니다. 다양한 미오신 중에서 어떤 미오신이 기질 강도를 감지하는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결국 마이크로 어레이 결과 블랍스테인 철엔 시 NMM2 군이 제일 저해가 되고, 결국 NMM2가 기질 강도를 감지한다라는 걸 다시 기질 강도를 감지한다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질 강도에 따라 NMM2의 발현 농도인데, 유도매체를 첨가해도 그래프 변화는 딱히 없으며 딱딱한 기질에선 2배 이상 많이 발현이 되고, 그리고 분화 전 미오신의 양은 부드러운 기질에서 적게 발현이 됩니다. 결국 이 실험 결과에 의해는 실험 기질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세포가 액틴 세포 골격에 더 큰 장력을 가함으로써 NMM2의 발현을 증가시킨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오신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질 강도에 민감한데 이때 유사한 동형 단백질 민감도를
보이고 MSC 플러스 BLEBB와 MSC, ML7 이 두 그래프, 이 두 표 같은 경우 지금 유사한 동형단백질 민감도를 보이고, 그리고 MS 그냥 순수 MSC 같은 경우 NMM 2B의 발현이 NMM 2A의 발현보다 기질 강도에 민감하다라는 결과를 보입니다. 여기서는 MSC 초점 접촉에 대한 실험 설명인데, 우선 초점 접촉은 MSC에서 힘 전달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때 이 세로쪽 그래프는 평균 세포 전방 응력, 즉 표면 접촉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표면 접촉력은 기질 강도에 따라 알파가 이 증가를 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 이 그래프는 기질 강도가 증가하면 그만큼 표면 접촉력이 증가한다라는 말과 같을 수 있죠. 그리고 밑에 그래프, 이 K 같은 경우에는 세포 피질 강도를 의미하는데, 이 세포 피질 강도도 마찬가지로 기질 강도 증가에 따라서 K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질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표면의 강도가 증가한다라는 말과 똑같겠죠. 결국 뻣뻣한 기질은 강하고 긴장된 세포를 생성하고, 결국 블랩스테인 같은 경우 세포의 표면 접촉력과 피질 강도의 발달을 방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